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숨겨진 그 무형자산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인가. 뭐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. 최근에 4차 산업 시대가 나오면서 네이버, 카카오, 구글 뭐 등등 많죠. 그래서 뭐 2차전지 포함해서 LG화학, 뭐 삼성, SDI 엄청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뭐 게임 업체도 그렇고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봤을 때, 어, 그 숨겨진 무형자산이 있거든요. 흔히 말하는 뭐 브랜드 가치도 있고, 애플도 그렇고, 구글도 그렇고, 다 그렇습니다.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파악을 하냐, 요거를 좀 봐야 되는데, 그걸 볼 수 있는 방법들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요. 제가 왜 그러냐면은, 과거에 이제 제조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PER, PBR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. 그래서 자산 가치와 그 자산에 대한 그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 요거를 갖고 좀 중점적으로 주가가 싸냐 비싸냐를 봤는데, 지금은 이제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이 아니라 이제 무형 자산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알 수 있을까를 보면요. 지금 보이시는 것은 이제 카카오인데, 카카오의 자산에서는 이제 비유동 자산에 무형 자산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무형 자산에서 보면은 이게 별 차이가 없어요. 여기 보시면 2018년도랑 2021년도 보시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.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예요. 뭐 여기 호텔 신라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비유동 자산에서 봤을 때 무형 자산이 별로 없죠. 물론 이제 뭐 카카오 같은 종목들은 매출액 대비 이제 무형 자산은 많습니다. 하지만은 그거를 어떤 그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.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, 그렇죠? 이게 보시면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무형자산의 진짜 숨은 그런 어떤 내포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를 좀 제가 찾아봤는데, 일단은 회사가 성장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매출액 증가입니다. 그래서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지금 증가를 하냐 안 하냐를 봤을 때 매출액이 지금 증가를 이제부터 하고 있죠. 그리고 카카오를 보시게 되면은 카카오는 매출액이 매년마다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약간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그러면은 매출액이 증가되는 건 오케이. 하지만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률 자체는 크게 좋지 못하다. 뭐 그래도 오케이. 왜냐면은 앞으로 성장하는 기업이고 그 브랜드 가치가 이 재무제표에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, 그죠? 옛날에는 다 표현이 됐어요. 제조업 같은 경우. 근데 아니 구글의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자산으로 평가를 할 수 있냐는 거죠. 그죠? 카카오의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할 수 있냐. 네이버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무형자산이 거기에 속합니다. 근데 무형자산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무형자산이 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 보이지 않아요. 하지만은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면은 뭘 봐야 되냐면 사업보고서에서, 보시면 제가 하나씩 했는데 이건 NC소프트입니다. 사업보고서에서 사업의 내용에서 주요 계약 및 연구 개발 활동 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. 이게 그래서 누르시면은 보통 이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가 나와요. 그럼 보시면은 얼마가 나오냐를 보면, 보세요. 보시면은 20% 정도. 그러니까 보시면 점점점 연구개발 비용의 비율을 늘리고 있죠. 그럼 이렇게 늘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냐면 미래를 위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당장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. 당연한 거고 매출액이 증가할 수는 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21%고요. 그리고 제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15%, 12, 13%, 13% 이렇게 돼 있죠. 그래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용이 이렇게 돼 있다. 보시면은 별도로 봤을 때는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네이버를 볼까요?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단기 순이익으로 나왔습니다. 이걸로 보지 마시고, 이걸로 좀 보지 마시고, 이게 매출액이죠. 그래서 매출액 기준을 보면은 좀 훨씬 작습니다. 카카오보다.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내가 파악을 하고 이렇게 봤었어야 되는데, 제가 한 1년 전에 네이버 카카오 뭐가 더 좋을까라 했을 때, 전 사실은 이런 그 무형자산에 대한 내용들 너무 제가 간과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제가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은 매출액 증가와 그 다음에 지금 연구개발비를 봤을 때는 저는 카카오를 선택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, 거기에 대해서 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.
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캐시카우가 더 훨씬 월등했죠. 그래서 과거의 제조업 기준을 근반으로 이런 4차 산업의 그 무형자산을 평가하려고 하다 보니 평가가 안 되겠죠, 당연히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류를 범했다. 하지만은 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를 재무제표 상에서 그리고 사업보고 상에서 확인을 하면은 좀 더 쉽게 알 수 있다. LG화학 보시면요, LG화학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. 그래서 2%대입니다. 그래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용이 한 2%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6%에서 7% 정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좀 더 연구개발 비용은 거의 2배 가까이 쓰는 곳이 삼성 SDI이니까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냐를 했을 때 이렇게 제가 선택하는 어떤 하나의 지표로 사용할 수가 있다. 이렇게 좀 저는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여기 좀 보시고,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첫 번째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. 그리고 타사 대비 매출액 대비 그 연구개발 비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. 제조업은 보통 2, 3% 수준이에요. 화학업체들은 이런 제조업 같은 게 2, 3% 수준이고, 그 이상 B2C 기업이죠. 회사 대 회사로 상대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대 비교해가면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한다면 무형자산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구글이나 뭐 다른 월마트나 이런 기업들도 보게 되면은 무형자산이 좀 크죠. 그걸 뭐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속에서 내가 연구개발비를 얼마나 매출액에 투자를 하고 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어나는 만큼 계속 사용하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공격적인 성장 기업이다라는 것을 이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도 한번 비교해 가면서 투자해 보시면은 상당히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마지막으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저도 그렇고 옛날 사람입니다. 옛날 뭐 고리타분한 그 BBR, PER로 시작을 했던 사람인데, 그걸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올 2년 동안 뭔가 삐걱대고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.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점 제가 영상을 올렸고요.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